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0일입니다. 이제 66회 전기기능장 2차 시험이 디데이 25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8월 24일부터 이제 필답형을 보는데요. 필답형 보고 9월 1일부터 이제 작업형을 이제 보니까 필답형 시험일까지는 25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그 일주일 정도는 이제 후에 이제 작업형을 보니까 또 작업형을 뭐 급하게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그 필기 시험 1차를 보고 2차 실기 시험을 보기까지는 상당히 좀 터울이 그 한 달 조금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됩니다. 너무 짧아서 필기 시험을 보자마자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두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연습도면 그 12번하고 13번 문제가 타이머가 오프 타이머 아닌가요? 결선도가 그 계정지 내부 결선도가 오프 타이머 비슷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범내도에서 온 타이머로 표기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이제 이분은 지금 기능사에서 온 딜레이 타이머 있지 않습니까? 1A, 1B. 그 3번, 1번은 순시 접점이 있는 거,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어, 지금 그러면은 연습도면 12번하고 13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요 타이머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요 타이머. 뭐 공통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A 접점하고 B 접점하고. 그래서 요걸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온딜레이 타이머 2A2입니다. 여기 시험에 한 두 번 정도인가 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요 계전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 이거 구입하시기가 힘드시다 그러면은 제가 그 타이머 말씀드렸는데 그 오토닉스 거 뭐야 이거 네, 그 저 타이머가 있는데 그걸 그 모드를 바꿔주면은 요 2A2B가 됩니다. 오프 딜레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요, 요 삼각형이 반대로 가 있습니다. 왼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요 삼각형을 왼쪽 방향을 가리키고요. 요거 온 딜레이 타이머 2A2B 타입입니다. 2A2B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기능장 시험은 한 세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왔습니다. 요게 요 계정기 쓰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중에서 구하시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 저거 TP8N인가요? TP8N 타이머? 뭐 그게 괜찮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니다. 타이머. 타이머 계전기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같은데 이거 TP8N인가 뭔가 이거네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볼까요? 이거 어디가 이렇게 나왔냐? 이건데 이거 타이머. 이거 아닌데 이렇게 타이머가 요거 요런 것도 괜찮아요. 보시면 요게 요렇게 생겼어. 나라전기로 돼 있네. 나라전기. AT8N. AT8N이다. AT8N. 오토닉스 겁니다. AT8N입니다. 그래서 AT8N이라고 한번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쪽에 가서 쳐야 돼요. 타이머.
AT8N 이 타이머 오토닉스 거를 하시면은요, 이 내부에 그 온딜레이, 오프 딜레이가 다 있습니다. 이 회로가 온딜레이 타이머, 오프 딜레이 타이머, 1A, 1B, 2A, 2B 이거 다 모두 여기 요 돌려가지고 요 또 모드라고 써 있죠. 요거 십자 드라이버를 쬐끄만한 걸 돌리잖아요. 그럼 A, F 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이 AT8N이 그 1A, 1B 타이머도 되고요. 온딜레이 타이머, 뭐 2A, 2B 타이머도 되고, 온딜레이, 오프 딜레이 타이머도 되고 여러 가지 타이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T8N 요걸 구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모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거 봐봐요. 요거 지금 AF 출력 동작 모드라고 그랬는데 요거 보니까 요거 뭐예요? 온딜레이 타이머. 그죠? 온딜레이 타이머 2A, 2B 동작이고요. 요거는 지금 A1, B, F1, I 출력 모드 동작 선택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쪽이 순시 접점이죠. 요거 한시 접점이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 11번 요거 봐야 되죠. AT8N 8P 요거 11P입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요런 요걸 해서 이제 할 수 있고 이 오프 타이머도 됩니다. 오프 타이머도 되는데 이게 오프 타이머가 이게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여기 잘 살펴보시면은 이 종이를 이렇게 그 설명서를 잘 보면 있어요. 그래서 AT8N 여기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2A, 2B 타이머를 쓸 수도 있고 1A, 1B 타이머도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잘 보시도록 하십시오. 요거 사용해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말씀드렸거든요. 요게 그래서 그 2A, 2B가 아니고 아니죠. 1A, 1B가 아니고, 여러분들 기능사에 사용하는 거, 그게 아니고, 2A, 2B입니다. 기능장은 2A, 2B가 시험에 한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역사상. 2번 나오는 것 같다. 내 기억에 딱 보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기능사 거만 생각해가지고 지금 몰라서 그래요. 이번. 2A, 2B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계정기 번호를. 그렇게 하고요. 이쪽에 보시니까 뭐 연습 문제 5번에 보시면은 RX1, RX2 핀 번호 질문입니다. 연습 문제 5번에 RX1, RX2가 PLC 입출력 배치도에 있는데 릴레이 전원으로 14번, 13번이 매겨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PLC 입출력 배치도에 보면은 릴레이 전원에 그 14번, 13번을 왜 썼느냐 그걸 물어봤고 여기 단자대에 보면은 뭐 RRTT로 매겨진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연습 문제 5번 요거는 여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 5번 도면 판독 작업 여기서 보시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 출력부에 보면은 출력부에 뭐 PLA, PLB, PLC 뭐 PLD, PLE 뭐 이렇게 해가지고 램프를 갖다가 주로 결선을 많이 하는데 릴레이를 이렇게 접속 많이 합니다. 원래 릴레이를 많이 접속하는 겁니다. 릴레이 코일을 이렇게 접속하면은요. 코일 번호가 14번, 13번 아닙니까? 14핀 보시면은 14핀 릴레이의 코일 번호가 14번, 13번입니다. 그러면 릴레이 코일의 동작하면 A 접점은 붙고 B 접점은 떨어진단 말이야. 그 동작을 갖다 수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보니까 이쪽을 램프만 접속하는 걸로 아시는가 본데 아닙니다. 릴레이도 동작을 하고요. 릴레이도 접속하고 MC도 동작하기도 하고 뭐 타이머도 동작시키고 코일을 갖다가 이쪽은 코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램프 코일이지 한마디로 램프도 코일입니다. 물론 네온전구 안에 무슨 코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것도 코일입니다. 하나의 그 저항 필라멘트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항 코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램프 코일이라고 보시고 여기는 릴레이 코일입니다. 릴레이 코일에 전원을 줘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접점만 들어가는 겁니다. A 접점이 대부분 들어가고요. B 접점이 간혹 가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접점과 B 접점만 들어가는 것이고 이쪽은 코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위에 단자대 20핀에다가 RRTT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단자대 공통이에요. 공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정기 내부 공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타이머 1A 1B 그 온딜레이 타이머를 보시면은 그 한시 접점이 공통이 몇 번이죠? 8번이죠. B 접점이 5번이고 A 접점이 6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번이 공통이란 말이야. 만약 그 회로도에 A 접점과 B 접점이 있다고 하면 타이머 한시 접점 A 접점 B 접점이 있다면 반드시 가운데 공통을 갖다가 연결하는 선을 공통을 몇 번 잡아야 되나? 8번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계전기 내부 공통이에요. 계전기 내부에 A 접점과 B 접점 사이에 이렇게 공통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통. 14P는 공통이 뭐가 있어요? 계전기 내부 공통. 9, 10, 11, 12번이 공통이지. A 접점과 B 접점 사이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공통이에요. MC는 공통이 있습니까? 12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 접점이 4번, 10번이고 B 접점이 5번, 11번이니까 따로따로 쓰는 것이 공통이 없어요. MC는. 자, 그럼 EOCR 그 12핀은 공통이 몇 번이에요? 10번이지. 10번이 공통입니다. 10번, 4번이 B 접점, 10번, 5번이 A 접점이잖아. 그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10번이 공통이라고. 요걸 계전기 내부 공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공통이 있습니다. 외부 공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24 그라운드 같은 거 이런 게 공통입니다. 그리고 T 원상 이런 것들이 공통입니다. 왜냐면 이런 24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 PBA, PBB, PBC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전부 다 짬바를 잡아서 이렇게 다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PBA 여기 그 표시 입출력 번지 안 썼다. 이게 써놓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응? 그래서 요런 것들이 공통이 된다고. 여기도 요 T2가 공통이죠. WL하고 YL의 오른쪽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 두 군데 연결하는 데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T2 상에 가가지고 짬바선을 잡아주지. WL하고 L을. 요런 것들이 바로 외부 공통이 되는 겁니다. 외부 공통선. 에? 여기는 요 T2 있네요. T2 같은 것들이 외부 공통선. 요 C1하고 C2도 외부 공통선이 되겠죠. 근데 보니까 외부 공통인데 요건 컨트롤 박스 내 공통이네. 그래서 C3는 없고요. C2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C2는 여기서 나가서 이제 이쪽 하나 둘 세 군데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통이 그 외부 공통이야. 이런 것들은 C1, C2, C3 이렇게 쓴 것들은 공통이에요. T2 이런 것들도 외부 공통입니다. 이걸 외부 공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 공통이 선이 가장 많이 줄죠. 왜냐하면 한 가닥 나가서 여러 군데 연결을 하니까 외부로 많이 길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닥 뭐 세 가닥이 갈까 한 가닥만 가가지고 짬바를 잡아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선이 가장 많이 절약되는 게 외부 공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이 뭐냐면 단자대 공통입니다. 이 단자대 공통은 앞에 계전기 내부 공통하고 그 다음에 그 단자대 공통은 이 계정기 내부 공통하고 그 다음에 외부 공통은 선이 줄어드는 선을 갖다 절약할 수 있는 줄어드는 방법인데 이 외부 공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이 약간 늘어납니다. 약간 늘어나는데 왜 이런 걸 잡느냐? 이 단자대가 많이 남게 되면은요 R상이나 T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연결해서 쓰기 위해서 뭐 R2, T2라고 그러면 R2, T2 이렇게 써놔요. 지금 TT라고만 썼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가닥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MC2의 1번에서 R상이 이쪽으로 여기다 한 가닥 가고 여기 MC2의 3번이 이 T상 여기로 한 가닥 가서 끼워 놓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쪽에서 이렇게 짬바를 잡아요. 이렇게 반대쪽에서 이렇게 짬바를 RR끼리 TT끼리 이렇게 짬바를 잡으면은 여기 지금 몇 가닥이 들어가죠? 여기 한 가닥 들어갈 수 있죠. 여기 두 가닥 들어가니까 세 가닥씩 들어가는 거야. 세 가닥씩 끼울 수 있으니까 단자대 같은 퓨즈홀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가닥씩 다 끼울 수 있죠. 여기다가 다 물려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배선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인데, 요즘은 이 퓨즈홀더가 나사 타입으로 나오니까, 나사로 돼가지고, 고리를 말지 않는 타입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이럴 필요가 없는데, 과거에는 고리를 말아댔었어요. 기본적으로 퓨즈홀더는 고리를 마는 연습을 했었어요. 고리 많은 것도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리를 반드시 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리를 마는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게 퓨즈월드만큼은 고리를 이렇게 걸게끔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요즘은 뭐 희한해가지고 뭐 고리를 안 만드는 걸로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오히려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단자대공통은 배선을 좀 편리하게 해서 이런데 배선 뭐 여러 군데 가는데 이렇게 배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 단자대에다가 여러 군데 꽂았으니까 여기서 바로바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단자대공통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죠. 근데 배선이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그 공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질문 이렇게 하신 거 두 분 말씀을 해서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그 뭐라고 할까요? 전기기능장 협력사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전기기능장 시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이 이태민이라는 사람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태민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렵게 가르치니까 어렵게 시험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느 바보가 세상에 그걸 믿겠어요. 생각을 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거는 진짜 남을 음해하게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제 산업인과 출제단랑 관계도 없고요. 산업인과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출제 내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해서 제가 뭐 그 사람 알지도 않고 어렵게 내라 뭐 쉽게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전혀 알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을 갖다가 이제 막 소문을 퍼뜨리다. 왜 소문을 퍼뜨렸겠어? 학원들이 그 짓을 했겠지.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래서 참 이렇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시험 난이도가 계속 어려워진 이유는요. 시험지를 빼다 하고 그 다음에 부정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관이 들어가서 자기 아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합격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격자는 나오잖아. 합격자가 예를 들어 20%가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을 합격시킬 수가 없는 거지. 합격률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너무 많이 나오면은 이게 눈치 보이고 큰일 난단 말이야. 또 문제가 돼가지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눈치가 걸리니까 자기네들 이제 아는 학생들을 갖다가 일부만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외에 일반인들은 그냥 싹 모조리 떨어뜨리는 거지. 이런 부정을 많이 쳐서 그래서 이 감독관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 합격시키는 게 거의 60%를 합격시켰다고. 그러니까 100명이 합격자라고 그러면 60명은 감독관들이 지들 아는 사람들 다 합격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그 짓을 해왔다니까. 이 시험장에서. 그렇게 그 부정을 저지르니까 그리고 또 그 62의 그 포항폴리텍 사건처럼 출제자나 검토자라는 자들이 학원에다 시험지를 빼다가 팔아먹잖아. 그죠? 이렇게 팔아먹어가지고 시험지를 빼다가 그 짓을 하더라고. 그걸 갖다가 62회 때만 한 게 아니고 59회, 60회, 61, 62회까지 4번을 봤어요. 내가 본 거는 4번을 봤어요. 걔네들이 그 짓을 하는 거. 그래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나는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 그랬는데 3일 천연하고 몇 번, 4번 하고 끝나대. 그지? 4번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오래 가지는 못해요. 기술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빼다가 합격률 60% 시키고 별짓 다 했잖아.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시험지를 빼다가 그 짓을 했으니 생각을 해봐. 59회, 60회, 61, 62회까지 다 그랬잖아. 그런 일이 발생하니 그러면은 그 시험지를 다른 사람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합격을 많이 하면은 큰일 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지들만 이제 합격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멸을 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이 시험이, 이 전기능력 시험이. 이게 참 썩을 대로 썩은 거지, 한마디로, 이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문제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내도 시험을 빼다가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감독관이 부정으로 합격을 시키고 이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를 자꾸 어렵게 해도 합격자는 계속 나오는 거야.
합격자가 그냥 막 20% 나오고 막 그러는 거 막 15%, 20%, 24%, 막 25%, 뭐 이렇게 30%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 뭐 이거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 산업인력가형은 어떻게 출퇴침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그 시험 문제 어렵게 본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지 빼다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관 아는 사람 없으면은 그냥 전멸해 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싹 전멸하고 지도 이제 감독관들하고 아는 놈들 또 시험지 빼다가 사전에 막 30일 전에 빼다가 하던 놈들 이런 놈들만 합격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감독관 아는 놈들하고. 그러니 상당히 뭐예요 이게 부종 시험이라는 게 상당히 그렇죠. 그런데 이 일본에 보시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시험에서 두드러지게 기능장 시험이 부정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많이 그랬다. 이 보면은요 이 상반기 때 그 조금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고 학원들도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수강생들을 이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수강생도 합격자가 없으면은 다음에 이제 모집해가지고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학원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감독관들을 이제 해가지고 합격시켜달라 어쩌 했다 이제 청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하반기 시험이 원래는 이 시험 준비하는 기간도 대단히 짧고 날씨도 덥고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어려웠어요. 작업형은 지금까지 필시도 그렇고 시퀀스 및 공사 작업도 하반기 시험이 더 어려운데 합격률이 더 올라갔어요. 진짜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있잖아요. 합격자 더 많이 나왔다니까. 합격률도 더 높았고 희한해. 응?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가지고 아니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그 일본 놈들이 말하는 팽인가? 어? 날 덥고 힘들고 막 그렇게 막 그 쪼고 그러면은 정신 차려가지고 막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하반기 시험에 이 감독관이나 이렇게 시험지 빼다가 하는 부정이 두드러졌어요. 마찬가지로 60에도 보시면은 60에도 저도 뭐 부정을 이렇게 카톡 사건 벌인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그 포항폴텍 사건도 유명하잖아. 그지? 그런 사건들이 포항폴텍 말고도 전국에 4군데 시험장이 더 그랬어요. 또 그런 일을 그랬는데 걔네들은 다 빠져나가고 포항폴텍 한 군데만 걸린 거예요. 그게 심각한 현상이지 참 환장하지 진짜. 감독관이 들어가서 자기 학생들 합격시킨 사례가 바로 그 다른데 시험장도 4군데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걔네들 쏙 빠져나갔지. 빠져나가고 뭐 얘기는 뭐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과거 학원, 폴리텍 등에서 이제 시험지를 빼다가 했기 때문에 합격자와 합격률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독관이 불합격을 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 감독관들 때문에 이들이 날뛰기 때문에 예? 그 어떻게 합니까? 합격자는 계속 나오니까 어렵게 내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업인력가형 문제를 갖다가 막 이상한 문제를 내는 거야. 여러분들 그 55의 시험 문제 보셨습니까? 출제 오류가 낮죠. 출제 오류 나는 엉망인 문제를 갖다가 내고서 뭐 출제 오류 없다고 막 산업인력가 거짓말을 했죠. 56회, 57회, 58회, 59회 보십시오. 그게 시험 문제인가 보십시오. 응? 아니 무슨 타임차트 쬐끄만하게 쪼가리맣게 하나 해놓고 시퀀스도 이렇게 해놓고 동작 설명해놓고 뭐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회로도상에 맞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이게 완전히 뭐라고 할까 이 기술이 뭐 예술처럼 이 추상화되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실물을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응? 실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쳐봐. 미술에서 회화에서 보면은 실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기술이고 수학이고 과학이야. 그런데 얘가 그림이 완전히 막 추상화가 되는 거야. 사람이 막 그냥 막 과일이 되고 막 그냥 막 물건이 되고 막 코가 막 그냥 뭐예요 그 호박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려놓는다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막 추상화된 개념으로 갖다가 말이야. 그 56개, 57에, 58, 59에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시험을 갖다가 완전히 뭐야 장난질을 해놨다니까. 완전히 난도질을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문제도 나왔다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지. 거기다가 삼로라는 게 55회 때부터 나왔는데 환장하지. 무슨 삼로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전기하는 사람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 거였는데 그거를 갖다 강행해서 봤었어요. 언제까지? 62회까지 봤다니까. 55에서부터 52, 56,
55, 56, 57, 58, 59, 60, 61, 62, 8번을 봤네, 8번. 4년간을 갔다가 삼로를 봤다. 미쳤지, 미쳤지. 생각을 해봐. 돌았어, 내가 봐도. 어? 아니, 삼로가 세상에 전기 쪽이 뭔 필요가 있어. 무슨 놈, IQ 테스트도 아니고, IQ도 아니야, 그거 보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막 풀어지지도 않은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어떤 거는 쉽게 풀어지고 막 들쑥날쑥해. 내가 그걸 그 교재까지 내서 이렇게 강의하고 그랬었었는데, 연구해서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더라고, 삼로라는 문제가. 근데 그거를 강의해가지고 막 그냥 그 전기 기능장 시험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보게 하고, 아유, 그걸로 막 합격률을 맞추는 거지. 예? 한장하지. 이게 참 문제가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누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정으로 합격을 하고 누구는 그 사람들대로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또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우리 수험생들은 말이에요. 합격자들의 뭐예요? 그늘이 돼야 되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어. 어? 그러니까 어디 합격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떨어진 사람들 들러리야 들러리.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감독관이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딱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줘가지고 합격을 시키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들러리를 해서 떨어뜨리는 거야. 억지로 떨어뜨려 어떻게 하든지 악을 쓰고 떨어뜨린다고 방법이 없어. 지금 보니까 서울 경기 이정권의 시험장들은요, 뭐 대부분 그 검사를 할 때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 수험자들 같이 이렇게 그 동작 검사를 하는 걸 본대요. 그러면은 아 제대로 검사를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춘천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 들어간다며 옛날 방식대로 한다며. 그러니까 자 몇 번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동작대에서 뭐 합격 그러고 만다고. 그렇게 하면서 부정을 저지른다니까, 감독관들이. 내가 그랬잖아, 분명히. 응?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 수험생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다 불러다가 동작검사를 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보게 해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적을 하고, 응?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부정이 없게끔 깨끗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자기 학생들 합격시키려고 몇 번만 딱 들어오세요. 한 명씩만 들어오세요. 이짓 한다고. 그러면서 딱 합격하고, 보내고, 응? 누구는 떨어뜨리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참. 아직도 그런 시험장이 있어. 그 춘천폴텍이 뭐 최근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춘천폴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에 그랬죠. 에? 에? 과거에 그 짓을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춘천폴텍. 이 폴텍도 심각해. 지금 폴텍 그런 시험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응? 저쪽 남쪽에, 저쪽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광주 같은데, 뭐 순천 같은데도 그럴 거야. 그렇게 시험장이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난립해 있잖아. 그럼 그런 데는 분명히 그런 시험장이 있다고. 누구를 감독관이 일부러 합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명만 부르는 거지. 참 기가 막혀. 수도권은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수도권은. 어? 이 썩을 대로 썩은 거지. 그렇게 한 명씩 불러들이는 그 감독관들이, 이 부정감독관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공정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 수험자들은 다 그 검사하는 걸 봐야 된다고. 봐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깨끗하게 해야지 생각을 해봐. 그런 식으로 그 누구를 합격시키려고 일부러 한 명만 들어오라고.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아직도 그런 시험장이 있어. 정신 나갔지.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합격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응? 그 감독관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험지 빼다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막 배가 산으로 가잖아. 문제가 막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막 나와.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 뭐예요? 부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이. 그래서 뭐 이 학원 놈들은 뭐 이태민이가 교육을 해가지고 막 어려워졌다. 근데 이태민이가 교육을 해서 뭐가 어려워지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개똥 같은 소리지. 그 학원 놈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 그래서 어디서 학원 놈들이 또 제 욕하고 시험장에서 그 욕하는 감독관이 있다고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저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버려야지. 가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진짜 지금 와서. 내가 하도 많이 당하니까 가만두고 싶지를 않아. 그런 놈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응?
나도 처음에 그들에 대해서 명예를 존중시켜주고, 알고는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래. 정말 못된 놈들이야. 옛날에 그 울산 시험장에 그 감독관 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태민이 뭐 어쩌죠, 뭐라고 했다며 욕하고. 그런 감독관 놈도 다 있어. 미친놈이지. 또라이 새끼지. 울산에서 그 시험장에서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때 언제야? 56개인가? 58인가 56인가 뭐 그랬을 거야. 기가 막히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감독관 때문에 싸웠지. 왜 그러냐면은 감독관이 잘못했다. 우리 시험장을 그렇게 해서 떨어뜨렸다. 억지로 떨어뜨렸다. 이거는 감독관이 잘못한 게 100% 맞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항의를 했더니 뭐 지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지. 그 썩을 놈들이 다 있다니까. 그런 놈들이. 당연히 수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감독관들이 그따위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 그게? 감독관이야, 그게? 썩은 놈들이지. 그런 놈들도 참 많았다고. 지금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자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나보다 기능장을 딴 사람들이, 먼저 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전지 경력으로 따져도 나만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 나도 전기밥 먹은 지 30년이 됐는데, 그리고 전기 경력 실기만 이거 가는 지 올해 14년 됐다. 내년 15년이요, 15년. 이 전기 경력 실기만. 그랬는데, 그런 놈들한테, 그 감독관, 햇병 아래 같은 그런 감독관 놈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냐고, 생각을 해봐. 버릇없는 놈들이지, 정말. 못된 놈들이지. 예? 정말 싸가지가 없어. 그 감독관 놈의 새끼들.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제대로 하고, 그러면 되지. 왜 시험장에서 왜 이태민이 뭐 어쩌고, 니들 잘못한 거 그거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이태민이 욕하잖아. 뭐 이런 좀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있어. 그랬다니까. 아유, 나 참. 그 지하철 공사 다니는 놈들, 그 놈들도 그랬고, 메트로인가 뭔가, 감독관 놈이. 아이고, 나 참, 어이가 없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학원 놈들하고 산업여력가공단 이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또 한 사람도 또 그렇게 됐고, 지금 그리고 또 지금 그 기능장 카톡 사건 때문에 지금 수험생들 지금 처벌 좀 대기 중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행정소송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 원인이 생각을 해봐. 산업여력가공단 학원이 작업을 했잖아.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생각을 해봐. 응? 정말 나쁜 놈들이 진짜. 학원 놈들이. 응? 그러면서 뭐 이태민이 잘됐다 이제 끝났다 막 캑캑캑거리고 말이야.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먼저 끝나는 거요. 봐봐, 내가 이제 없던 2018년도에 63회, 64회, 또 65회까지 보십시오. 기능이 잘 됐냐고. 바닥을 쳤어, 바닥을. 응? 바닥을 쳤잖아. 바닥 치고 63회 문제 봐, 막 개 거지 같은 문제가 나왔잖아. 봐봐. 나 그런 문제 처음 봤네, 진짜. 응? 뭐 55회 때 시험하고 뭐 비슷하고만 뭘 보니까 뭐 개 똑같은 시험 문제 가지고서 뭐 시험을 보질 않나. 참. 아이고. 응? 배가 산으로 가고 엉망이야, 엉망. 그러니까 이태민이가 없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 세계가 지금. 지금 뭐 어떻게든 배가 산으로 가고 막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들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뭐 사람을 매장을 시키고서 뭐 지들끼리 하다가 뭐 그 잘 됐나? 더 안 됐지? 봐봐. 배가 산으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 앞으로는 이 부정을 최대한 없애도록 하세요. 전기능력 시험하면은 공신력이 있는 시험으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수업을 하고서 정리를 하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주고서 가고 싶어요. 제 뜻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런 모든 사실들을 이런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은 지휘를 했어. 다 알고서 지휘를 하고 막 그냥 그 짓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 뭐 부정을 없애고 뭐 공신력을 회복하자 하면서 뭐 캠페인하고 막 별 거지 같은 생쇼를 하고 나빠졌는데 산업인력가공단 자체가 썩었는데 무슨 지들이 부정을 없애고서 뭘 그 한다고 그 짓을 그 프랜카드를 걸고 그러나 니들이 썩었잖아. 니들이 썩은 거기서 내려온 애들이라니까. 부정 집단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60여 카톡 사건 벌어지고 뭐하고 자꾸 뭐 이게 들춰지니까 이제 산업인력가 뭐라 하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얼굴을 싹 돌려가지고 뭐요? 이제 부정을 없애자.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 회복하자 하면서 막 부정행위 금지 뭐 하면서 막 캠페인 벌이는 거요. 갑자기 얘네들이. 그럼 우리들 입장에서는 딱 그걸 보고서 웃지. 개 웃지 정말.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얘네들이 부정 집단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산업인력가공단 직원들 중에서 최근에 그 입사한 사람 말고 옛날부터 저기 들어가서 거기 입사해가지고 거기서 일한 사람들 보면 부정에 연관이 안 된 사람 없을걸? 그렇잖아. 당신들 보면은 다 부정이 다 연관이 돼 있잖아. 아유 참, 아유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모르겠어. 이게 내가 이게를 그러니까 60여 카톡 사건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작업해서 넣는 게 아니었어. 학원 놈들도 그렇고 한국산업인력가공단도 크게 잘못을 한 거예요. 나도 이 시험이 잘 되기를 바래요. 부정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포항폴대 사건 봐봐. 감독관 들어와서 지도 학생 합격시키지. 또 그 다음에 시험지 30일 전에 빼다가 그거 보고서 가서 연습해가지고 그 시험 보지. 아니 그 짓을 하는데 카톡 한 게 뭔 대수나? 생각을 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세 발의 피잖아. 카톡 한 거 가지고 100% 합격한다는 장담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 포항폴대 사건은 뭐 지도 학생들 그냥 전부 다 100% 합격시키잖아. 봐봐.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여튼 똥 묻은 놈들이 겨 묻은 나무라고 솔직히 말해서 작업해서 넣고 그게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또 부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대리 시험 봐달라고 돈 4천만 원 준디야. 그런데도 그거 마다했다고. 하루 일 안 하고 시험 딱 보러 가면 4천만 원 버는 거 아니요. 그런데도 그 돈을 갖다 받지 않고 안 했다니까. 그냥 수업했어.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카톡에다 그걸 써줬겠냐. 생각을 해보라고. 이들도. 이 산업일가는 이 썩은 놈들. 그리고 정말 파렴치한 이 학원 놈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이 학원 전기 업계에서 전기 기술계에서 제일 썩은 데가 어디냐면 이 학원과 폴리텍 그다음에 산업인력가공단이야. 얘네들 때문에. 이 산업인력가공단은 저 NC에서 추진기관이잖아. 이 추진기관이 왜 그런 줄 알아? 폴리텍 같은 학교가 정부 지원금 타먹으려고 그거 NC에서 하는 거요. 다른 데 못 타먹고. 다른 데 쬐끄만한데 그런데 학원 돈 없고 좀 기술만 가지고 있는데 쬐끄만한 데는 NC에서 그거 할 수 있겠어? 못 한다고. 그런 데는 할 수가 없어. 폴리 같은데 그런 데나 큰 직업 전문학교 이런 데나 정부 지원금 타먹어가지고 그거 이제 계속 하겠다 이거지. 뭐 솔직히 말해서 니들만 그게 NCS 아니요? 그래 놓고서 뭘 세상에 NCS 부르짖고 아이고 과정평가이니 이수평가에 그런 거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부정이 더 일어나면 일어났지. 그 구조를 보면은 부정이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어. 오히려 산업인력가공단이 직원이 오히려 관련돼가지고 부정을 더 저지를 수 있는 구정이라고. 자격증은 절대평가를 해야 돼. 상대평가를 하니까 이건 누구를 이렇게 주고 산업인력가공 직원이 가가지고 그 짓하고 아이고 앞으로 부정이 썩을 대로 더 생길 만한 게 그게 과정평가이니 NCS니 이런 것들이라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누구는 정부 지원을 해주고 누구는 돈이 없어가지고 쬐끄만 학원은
정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 아니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자체만으로도. 응? 정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정부라면은 그 돈을 갖다가 어려운 학원, 조그마한 학원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정부지. 그래야지 정부 아니야? 응? 근데 어떻게 된 게 돈 많은 놈들 학교들 먹여 살리려고 그 NCS를 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거기다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잘못된 거지 정말. 아이고. 차라리 정부 지원 그거 주지 말라고 그래 학원에다가. 왜 그거를 갖다 그래. 애들이나 그거 주고 일반인들 주지 말라고 그래. 아주. 솔직히 말해서 그 저기 실업자 가정 그 가는 애들이 그거 그 교육 받는 거 좋아하는지 다 전부 다 자빠져 자요 교육 시간에. 에휴, 말이야 거기다 써가서 교육하면은 성과 좋다 교육하 너무 그 저기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체크 다 해주지. 일부러 해주는 거야. 그거 안 해주면 생각을 해봐. 돈 받는 것도 그렇고 좀 학원 이거 보고 있는데 생각을 해. 거기다 동그라미 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여. 에휴, 그렇다니까. 하여튼 참 우리나라 참 썩을 대로 썩었어요. 하여튼 물론 그 참 사람이 좀 밝게 살고 좋게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참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사회에 있으면은 중산층 이하이기 때문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운 거 어두운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밝게 살고 저 긍정적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너무 어두운 것들을 너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너무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좀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고 계속 교육하고요. 필답형 오늘 올려야 되니까 필답형 올리고 이제 PLC 계속 풀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주말에는 이제 주말에 좀 재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료가 뭐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러면 좀 나은데 재료 안다고 해서 시험 문제 아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100%. 그거 어떻게 알아? 뭐가 나온다고. 뭐가 나온다고 딱 안다는 게 문제가 잘못된 거지. 시험 문제를 갖다가 뭐요? 예? 옛날 거 있던 거 카페에서 낸 거지 뭐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안 되지. 항상 새롭게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시험 문제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답형을 좀 빨리 좀 더 해야 되니까 필답형을 전념해서 좀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LC도 하고 이렇게 PLC는 지금 하는 대로 계속 합니다. 지금 PLC도 문제 많이 풀었어.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나올 건지 한번 좀 보고 이렇게 가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서 부정이라고 떠들면은 또 참 환장하지. 그게 무슨 부정이야. 시험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필답형 이따가 또 올려드리고 또 PC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